또 풍경 사진에다가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풍경 클릭하게 되면 프리셋도 같이 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sun goes down, here with you I'm found. In your love I drown. I wouldn't have it any other way.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미지 팩토리의 최현석입니다. 제가 이제 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느덧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반년 정도가 됐는데 이제 구독자가 1,000명 정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됐어! 그래!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속 시청해주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촬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다룰 내용이 뭐냐면, 저번에 댓글 보니까 저는 이제 사전 설정이라고 하죠. 제가 작업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설정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설정 붙여넣기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한테 프리셋 어떤 거 쓰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프리셋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프리셋에 대한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프리셋이 뭔지 한번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프리셋이 뭐냐면요,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은 이제 공연이나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바로바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등록해 놓는다 라고 하는데, 스위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내가 준비한 조명 셋업이나 음향 셋업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킬 때 사용하는 것들을 프리셋이라고 하는데, 라이트룸에서 그러면 프리셋이 뭔가요? 라고 하면은 내가 사전에 작업했던 색감 작업이나 밝기 작업 같은 것들을 기존에 내가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클릭 한 번만으로 색감을 똑같이 내거나 아니면은 밝기 같은 걸 편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프리셋입니다. 제가 라이트룸 이제 초보 시절에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다른 작가님들을 많이 교류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실은 프리셋이 초보 시절에는 되게 좋다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프리셋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감적인 기술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게 고른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프리셋이 편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좀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은, 프리셋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상업사진이나 이렇게 좀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계속 끝없이 바뀌는 환경 속에서 촬영을 하는 스냅 사진이나 이런 자연광 속에서의 사진을 촬영하신다면은 프리셋이 저는 큰 힘을 가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프리셋 같은 경우는 이게 모든 상황에 다 맞게 준비를 할 거면은 진짜 수억 가지의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다 다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닌더러 처음부터 계속 프리셋만 쓰는 버릇을 들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사진 보정을 하는 것을 까먹고 그런 색감이나 이런 목적을 까먹고 랜덤으로 이 중에 하나만 맞아라 하면서 고르는 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그랬었고요. 그래서 나만의 색감이나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리셋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내가 프리셋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직접 수동적으로 다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프리셋을 쓰는 경우가 그러면 전혀 없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프리셋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 경우는 오늘 몇 가지 예시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색감들에 대한 프리셋도 같이 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프리셋에 대한 정의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프리셋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들면 조금 효율적인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간단하게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보통 찍으면은 한 3가지 정도의 타입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그보다 실은 더 많겠지만 가장 크게 보편적으로는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출 부족, 즉 어두운 상태, 이미지가 어두운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노출 부족
이제 언더 익스포저, 노출 부족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정노출, 이제 우리가 적정한 노출값 그리고 밝기가 적당하게 맞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노출이 오버됐다고 하죠. 노출이 오버됐을 때 해서 이 세 가지 경우를 저는 프리셋으로 만들어 놓고 빠르게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주로 자연광에서 찍다 보면은 조명 없이 찍는 경우라면은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히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오늘 프리셋을 제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감 관련한 프리셋 2개 정도를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모니터를 보면서 오늘은 라이트룸 클래식 CC와 그 다음 라이트룸 클래식 2개 다 프리셋 설치하는 방법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이트룸 클래식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이 만든 프리셋들을 불러오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면은 사전 설정 탭이 있습니다. 사전 설정 탭. 여기 사전 설정 탭 보시면 여기에 새 사전 설정 추가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전 설정 만들기 밑에 있는 가져오기를 클릭해줍니다. 클릭해주게 되면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제가 이렇게 XMP 파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XMP 파일을 드래그해서 가져오기 하시게 되면은 사전 설정을 가져오고 나서 이미지 팩토리 프리셋 해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총 5가지로 준비됐습니다. 처음에는 색감이 들어가 있는 프리셋이고요. 밑에부터 노출 오버, 정노출, 풍경, 그 다음 노출 언더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룸 클래식 CC에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라이트룸 클래식 CC입니다. 라이트룸 클래식 CC 보시면 여기 우측에 편집 탭 버튼 E 누르시면 여기 하단부에 사전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사전 설정에 클릭해주고 나서 내가 불러올 프리셋은 사전 설정 글자 옆에 있는 여기 점 3개 있죠. 점 3개. 이 점 3개를 클릭해서 사전 설정 가져오기 해서 방법은 클래식과 같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드래그해서 가져오기 해주시게 되면은 짠! 이미지 팩토리 프리셋이 불러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셨으면 이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제 프리셋이 어떤 프리셋인지 먼저 알고 진행을 해봐야겠죠. 지금 제가 앞에 사전에 설명을 했는데 3가지 종류가 크게 있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저희가 노출 부족, 두 번째는 노출 과다, 많이 밝은 사진, 세 번째는 노출이 아주 적당하게 맞은 적정 노출 해서 이렇게 3가지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면서 같이 사용 방법을 조금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에 이제 해가 좀 강한 시간대여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상단 부분들은 노출이 상당히 강한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인물한테 노출을 맞추기도 애매해가지고 노출이 약간 밝다 라고 살짝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물한테 노출을 맞추다 보니까 배경들이 좀 날아간 걸 볼 수 있죠. 이 경우는 이제 로우 파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원이 되는 걸 감안해서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프리셋 드린 것 중에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자, 지금 우리가 노출이 오버가 됐으니까 여기 노출 오버 탭을 클릭해주게 되면은 자, 비포 애프터 한번 볼까요? 비포 애프터. 자, 이렇게 노출을 어느 정도 복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비포 애프터 보시면은 왼쪽이 비포, 오른쪽이 애프터. 노출이 과다할 때 사용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밝은 영역 탭은 상당히 많이 줄여졌고요. 또 인물한테 부족한 노출은 어두운 영역과 검정 계열을 올려가지고 살려줬습니다. 참고로 제 프리셋은요, 색온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색온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황에 맞게 바꿔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색온도에 관한 강좌는 제가 따로 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정 노출인데요. 이제 정노출이죠, 정노출. 실은 정노출이긴 한데 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한 밝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머리카락의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어서 어두운 부분들을 살짝 밝혀주고요. 그 다음에 밝은 부분들을 조금 다운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노출인 상황에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맞게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노출을 클릭해주게 되면 어때요? 지금 오른쪽 탭에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흰색 계열하고 밝은 계열은 조금만 줄여주고 어두운 계열과 검정 계열은 살짝 올려서 HDR, 즉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죠. 모든 부분들의 밝기 디테일이 최대한 살아있을 수 있도록 조금 해주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비가 조금 낮은 사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경우는 이제
밤이나 저녁 때 찍으면은 어둡잖아요. 그쵸?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노출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노출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바로 노출 언더 여기서 클릭해주게 되면은, 자, 비포 애프터 한번 볼까요? 자, 비포 애프터 어때요? 이렇게 노출을 복구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노출 복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노출을 복구해 주다 보면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오른쪽 편집 탭에 있는 노이즈 감소를 통해 가지고 디테일을 조금 복원해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너무 많이 노이즈 감소를 하게 되면 민들민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그림 같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이즈 감소는 조금만 줬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노출이 부족한 상황, 노출이 적정한 상황, 노출이 과다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실시간으로 클릭을 하고 그 다음 색 작업을 저는 하는 편입니다. 보통 이 정도만 해줘도 시간을 많이 아끼기 때문에 여기서 색을 더 건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제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공부해보는데 필요하다 하시면은 제 나머지 프리셋들을 다운받으셔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른 프리셋들을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제 찍은 사진 중에서 보면은 노출이 적정한 사진에다가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프리셋 중에 이미지 팩토리 시안 블루라고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하늘 색감이 조금 들어가고 밝은 부분 쪽에는 블루톤과 옐로우 톤, 그러니까 블루를 낮추면 옐로우가 들어간다고 제가 커브펜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한 예시입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적용하게 되면은 비포 애프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색감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강의 색깔도 이런 색감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색감을 조금 보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편집 탭을 쭉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커브 탭, 채널 탭 같은 걸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풍경 사진용으로 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름 사진인데요. 구름 사진에다가 제가 여기 보면은 이미지 팩토리 풍경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이나 아니면 풍경 사진에 조금 적합하게 제가 바꾼 거다 보니까 인물한테는 잘 적용시키진 않는 편이에요. 자, 여기서 풍경 하게 되면은 비포 애프터 한번 볼까요? 자, 어때요?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색감, 그리고 내가 준비한 색감으로 편하게 만들 수 있죠. 자, 다른 사진들도 한번 조금 더 해볼까요? 자, 이 사진도 우리 여기서, 자, 이번엔 시안 블루 한번 해볼게요. 시안 블루 제가 준비한 거 보면 비포 애프터, 약간 저는 이렇게 살짝 소프트한 이미지를 좋아하는데요. 약간 어두운 부분들이 그림자들이 많이 밝혀져 가지고 살짝 그림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지만 뭐 취향 차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거 다시 우리 다른 사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번에는 풍경, 이미지 팩토리 풍경 클릭 해주게 되면은 비포 애프터 볼까요? 비포 애프터. 자,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자, 또 풍경 사진에다가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풍경 클릭하게 되면 어때요? 이거는 참고로 로우 파일 기준이기 때문에 색상 보정 이 정도로 잘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핸드폰 사진에서 찍어서 한 거라면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엔 질문 받은 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이제 사전 설정을 만들어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했는데 효과가 적용되지 않아요 라고 하셔서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해결책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라이트룸 클래식 CC에 들어와서 제가 작업을 조금 해볼게요. 설명을 위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 탭에서 우리가 편집 탭에서 빛 있죠. 빛에서 제가 노출을 조금 줄이고 그 다음 밝은 영역도 조금 줄이고 어두운 영역 살짝 높이고 흰색 계열을 살짝 낮춰볼게요. 그쵸? 자, 지금 저는 이 설정이 마음에 든다면은, 만약에 이 설정을 제가 여기 밖으로 나가서 컨트롤 C를 하면은 편집 설정 복사라는 텍스트가 뜬 걸 볼 수 있습니다. 편집 설정 복사를 해서, 자, 이 사진부터 이 사진, 끝에 사진까지 전부 다 효과를 적용시키고 싶으니까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하면은 다수의 사진이 클릭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하게 되면 효과들이 다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진짠지 볼까요? 이 사진도 보면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자, 하나 더, 이 사진도 비포 애프터. 전부 다 효과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면, 우리가 효과를 먼저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밖으로 사진 격자 모드로
버튼 G 그리드 눌러서 나가서 컨트롤 C 해서 편집 설정을 복사해서 나머지에다가 컨트롤 V로 편집 설정을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작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셋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집 설정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즉 효과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해서도 편하게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리셋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드릴 건데 뭐 크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사진 하나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 사진에 대한 프리셋을 만들고 싶으면 효과를 먼저 건드려 줍니다. 우리가 톤 있죠. 톤에서 노출을 살짝 줄여주고, 그 다음 밝은 영역도 살짝 줄여주고, 어두운 영역은 살짝 살려줄게요. 그 다음에 흰색 계열도 살짝 줄여서,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늘 색깔을 바꾸고 싶으니까 우리 부분적으로 색깔 바꾸는 건 밑에다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 링크를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색상에 대한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하늘색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파랑이죠. 이 파랑을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원하는 색감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 색이 너무 센 것 같으니까 전 채도도 살짝 줄여주고, 색의 밝기인 광도도 약간 낮춰서 이렇게 색감을 만들어 줄게요. 자, 지금 보면 하늘색이 우리 완전히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 볼까요? 이렇게 비포, 애프터. 그쵸? 자, 나는 이제 이 사진의 색감이 마음에 들어서 저장을 하고 싶다면은 여기 사전 설정 탭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새 사전 설정 추가해서 제가 여기서 새 사전 설정 만들기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서 이제 이름을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컬러들을 넣을지, 노출, 대비, 밝은 영역 이런 설정들을 다 지정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흰색 균형, 즉 화이트 밸런스는 빼주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 밸런스까지 건드리게 되면 색감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항상 흰색 균형은 빼두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색 균형은 빼고, 자, 그 다음에 이름은 우리가 하늘을 바꿨으니까 하늘색 이렇게 해서 우리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만들기 하면은 자, 왼쪽에 하늘색 만들어진 게 보이죠? 다른 탭에도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이 사진 한번 적용해 볼게요. 하늘색 아까 클릭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늘색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이렇게 프리셋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프리셋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추천으로는 색감을 공부하고 계시고 있다면은 프리셋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진 한 장 한 장을 검수해보면서 내가 찍은 사진들의 디테일을 보면서 색감을 만져보고 그리고 그 분위기에 맞는 색을 넣으면서 나의 주관을 넣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에는 항상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정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쯤 꼭 이렇게 살짝 시간 내주셔서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